네, 엔터주가 꺾이지 않죠. 우리 지난주 공략주였던 SM도 엑소 노이즈가 있었던 그 날에만 크게 밀렸지만 하락분을 다 메꾸고 오히려 더 위로 올라와 줬습니다. 오늘 장중에는 9%가량의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. 지금 철강주 업황 반등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. 우리는 외국인의 픽 현대제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외국계의 대량 매수 그리고 기관 수급까지 유입이 됐죠. 철강 반등 이제 시작일까요? 두 분의 의견부터 보시죠. 두 분 다 노를 주셨어요. 경기 민감주니까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가 회복보다 조금 더 우세해서 그런 걸까요? 아마 오늘 뭐 철강 가격 9%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네. 제일 중요한 게 중국과의 교역에 대한 부분들이고 결정적으로 리오프닝 이후에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국내 주택 경기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현대 하이스코랑 합병을 통해서 현대 자동차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한 51% 정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유지가 되는데 작년 대비 올해 뭐 숫자적인 부분, ROE적인 그러니까 EPS 그로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오는 데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전반적으로 인프라 건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방향성을 줘야 아마 주가가 뭐 4만 원 선, 4만 5천 원 선을 갈 수 있는 흐름적인 부분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보수적인 노 의견을 주셨습니다.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. 다음 종목 SM 보도록 할게요. 저희가 악재 나오고 나서 우리 사장님이 공략주로 또 네. 바로 소개를 해주셨죠. 그 이후로 정말 하락을 메꾸더니 오늘 9%의 급등을 연출했습니다.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주가죠. 예솔 노 통해서 내일 주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노를 두셨어요. 네. 우리 부장님은 예스를 두셨는데 네. 왠지 기세를 보면 더 갈 것 같긴 해요. JYP나 하이브도 뭐 신고가 행진이니까, 그죠?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SM에 저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맞아요. 그때 예스 의견 주셨죠. 네, 이거 10만 원이면 총 바닥이라고 말씀드렸고요. 네. 그러니까 시가총액 그 3조 이하에서는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그렇게 드렸고 3조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일까요? 지금이 한 2조 3천억 정도 될 겁니다. 음. 보니까 2조 5천억이니까요. 네. 한 대략 뭐 13만 원 이상 될 것 같아요. 오. 4만 원 될 것 같은데요. 네. 보통 이제 영업이익 배수 SM 같은 경우는 20배 이상은 좀 받아줘야 되는데 내년 정도가 한 1,60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오고 내후년에 한 2천억 까지도 가능하거든요. 그러면은 3조 2천억에서 4조까지도 볼 수 있는데 지금 공개 매수가가 15만 원이니까 거기가 이제 딱 그 락이 걸려 있는 것처럼 네. 된 상황이라서 아마 이 갭을 메꾸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. 13만 5천 원 정도가 이제 단기 좀 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그 다른 엔터주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지금 낮은 편이거든요. SM이 그쵸. 가장 낮은 편이라서. 네. 특히 라인업 같은 경우도 지금 엑소 사태가 좀 있었지만은 지금 다 컴백이 다 예정 잘 되어 있고요. NCT 드림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달 17일 날 컴백을 하고 그 샤이니도 26일 날 이제 정규 앨범 이제 오. 8집 나오고요. 네. 하도는 컴백을 하고 있고 그 엑소도 이제 예정대로 지금 7월 10일에 그 컴백을 하는 걸로 이제 그 정규 7집입니다. 그래서 그 라인업이 다 그냥 다 제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. 그러니까 실적에 문제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뭐 팔아야 되나 싶기도 해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살 수 있냐 없냐를 오늘 좀 기준으로 해서 OX를 잡아봤거든요. 앞서 이제 현대제철은 굳이 사야 되나 이런 생각 들어서 네. X를 준 거고 여기서는 아직은 좀 싼데 이런 좀 올랐어도 좀 뭐 사고 밀리면 더 사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. 보유 관점, 매수도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최소 3조 이상에서까지는 3조까지는 매도할 이유가 없다. 이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SM 아이돌 컴백 라인을 또 다 꿰고 계시네요. 좋습니다. 우리 차장님이 목표가를 11만 원 정도 주셨는데 이미 네. 뛰어넘었거든요. 근데 네. 우리 부장님이 3조까지는 시총을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오늘 장중에 개인적으로 고객들 매도를 실현을 했고요. 지난번에 엑소 그 부문들이 나왔을 때 트리거 지난 SM 기준으로 동방신기 경험적인 부분들 네.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5만 원 콜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수만 회장이 과거 이제 카카오 쪽에 넘기기 전에 작년 3분기에 CJ 쪽에 이제 전체적인 그림상으로는 5조와 자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연봉 200억을 불렀던 흐름들이 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수만 회장의 이제 경험적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SM에 대한 주가가 있는 것 같고요. 오늘 뭐 개인적으로 차익을 실현했던 거는 엑소 부분들이 좀 정리될 수 있는 시점들이 좀 빨리 온 것 같고 기다려 본다라고 하면
현재 하이브가 한 12조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. 카카오엔터가 15조 그리고 SM이 말씀하신 대로 3조 정도 간다라고 하면 업계 1위로 올라올 수 있는 현재 시총 기준이거든요. 근데 카카오엔터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주가는 네. 충분히 반영이 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엑소 부분들이 반영됐던 주가는 단기 한 15%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는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도 엔터주 중에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소 시가총액 3조 원까지 올라가야 적정 시총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.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종목은 제주항공 보도록 할까요? 조정을 딛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매수와 함께 상승이 나왔습니다.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. 주가 이륙이 시작된 걸까요? 두 분의 의견 보시죠. 이륙이 시작이 안 된 걸까요? 아무래도 여름철이라 극성수기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. 이제 네. 여행을 한 번 아니고 두세 번씩 가시던데 급등한 것도 아니고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노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? 제주항공은 그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합병에 따라서 그 밑에 자회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요. 굳이 LCC 비중을 늘린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TA항공 쪽이 훨씬 더 노선을 가져오는 입장인 것 같고요. 네.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부분도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시즌이고 그리고 근거래 노선 중심으로는 충분히 이제 버켓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95%까지 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은 매력적이 있지만 네. 상대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이제 향후 2년 안에 뭔가 정리되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보다는 TA항공이 조금 더 매력적이어서 LCC 쪽에서는 제주항공보다는 TA항공을 사는 게 전략적으로 맞다라고 봐서 제주항공은 노를 줬습니다. 네. 가격 매력은 있지만 대안으로 티웨이 항공을 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부장님은 어떨까요? 우리 저가 항공주들, 항공주들 다 노 의견이실까요? 네, 전부 다 의견 드리겠고요. 네. 일단 그 환율이 이제 1,300원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항공주도 반등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어제 이제 항공주들이 이제 그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어제 가장 못 올라갔던 게 제주항공입니다. 그래서 네.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고 오늘 이제 20일선 돌파는 나왔지만은 여기도 매물선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 LCC들이 TA항공도 좀 그렇지만은 이제 실적은 TA항공이 1분기도 제일 좋았고요. 네. 그리고 1분기 실적 피크아웃되는 우려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이게 해소가 아직 안 된 것 같고요. 그리고 전통적으로 2분기가 비수기입니다.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때 LCT 기업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곧 있으면 이제 실적 시즌으로 좀 다가갈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실적 우려가 2분기 실적 우려가 있는 LCT 기업도 굳이 매수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정부의 그 단체 관광 비자 승인이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중 간의 관계가 좀 불편한 상황이라서 중국발 리오프닝은 좀 판이 깨졌다고 보는 입장입니다.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그 리오프닝 그러니까 중국이 외에는 상관이 그렇게 없는데 네. 중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저는 다 좀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좀 보는 입장입니다. 네. 두 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. 그럼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으로 포트를 좀 방어할 수 있을까요? 두 분이 직접 공략주를 골라오셨는데요. 오늘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코프로비엠을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. 뭔가 고려 신용정보도 오늘 이 하한가 사태를 좀 보고 결정을 좀 하신 건가요? 아니요. 탐방을 좀 다녀보면 회사를 보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네. 최근에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는 5월 말부터 채용에 대한 부분들을 전년 동기 한 25% 정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채용을. 네, 하반기에도 인원 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이제 매니저들이 사람이 앞으로 채권 추심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올라오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업력이 업계 MS 1등인 거는 분명하고요.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1,500억에 한 13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SG발 관련된 사태 그리고 전세자금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오늘 또 나왔던 트리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심스럽게 예상하는데 올해 사상 최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것 같고요. 무엇보다도 반기 배당 같은 경우가 재작년에 5.5% 연에 배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반기 배당 같은 경우도 아마 3%대 초반, 2%대 후반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
지금은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서 현재 뭐 이슈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같은 이슈적인 부분도 있고 반기 배당이 매력적인 고려신용정보를 픽하셨습니다. 가격 전략도 중요하겠죠? 네, 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 시가 부분으로 하고요.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0,000원대 초반 그리고 목표가는 12,000원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고려신용정보 목표가 12,000원과 손절가 10,000원 잡아주셨습니다. 다음으로 부장님의 공략주 에코프로비엠입니다. 어우,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? 네, 뭐 기회가 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아, 맞아. 그래서, 앞서서 말씀하셨죠. 네, 그래서 올라가서 못 사는 분들은 뭐 그냥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꼭 되겠고 뭐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고요. 네. 에코프로비엠이 그 보통 이제 매출 기준을 잡을 때 가이던스가 올해 이제 매출 한 10조 정도 되는데 그 톤당 그 5천만 원 정도 잡거든요.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을 가이던스 보통 7% 정도 줍니다. 그러니까 평균 그 영업이익이 3년간 7% 이상이었기 때문에 네. 보통 7% 정도 주고요.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고션이라는 기업이 이제 그 미국에서 양극재 공장 승인 받았다고 해서 어떤 경쟁 관계가 되지 않겠냐고 그 우려가 있는데 핵심적인 거는 배터리 기업과 양극재 기업들은 계약이 다 바인딩 계약이고요. 네. 지금 나와 있는 캐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수주가 확정된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그 동사의 이제 실적 컨센서스라든가 어떤 그 밸류가 전혀 변함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 그냥 밸류 잡으면 되겠고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또 매수 기회다. 저는 오늘 주가가 아침부터 그 종목들 2차 전일이 강해서 올라가면은 좀 불편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좀 매수 제가 말씀드리기 더 편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캐파 기준으로 올해는 이제 19만 톤, 내년에 이제 그 28만 톤, 2025년도에 40만 톤, 2026년도에 55만 톤, 2027년도에 70만 톤인데 이 캐파가 전부 다 그 하이니켈 양극재만이고요. 네. 그러니까 2025년부터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양산에 들어가거든요. 아까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5만 톤을 이제 나눠서 6년간 그 들어가는데 아마 그런 그 양극재를 이제 동사도 이제 그거를 양산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했던 대안은 딱히 이제 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허용해 줬겠지만은 결국에는 에코프로비엠도 그 LFP 배터리에 들어간 양극재를 하게 됩니다. 또 하이만간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 캐파에 다 들어가지 않아서 이 71만 톤, 2027년까지의 71만 톤 캐파는 확정된 물량이고 이거를 실적으로 밸류에이션 잡아도 된다.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는 그 LFP라든가 하이만간에 대한 캐파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네. 계산을 하게 되면요. 71만 톤을 이제 톤당 5천만 원 계산하게 되면 매출은 35조 5천억이고요. 영업이익률은 2025년부터 이제 규모 경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2025년부터 40만 톤으로 가거든요. 그러면 영업이익률을 7에서 8% 정도 잡아도 된다고 보면은 영업이익은 2조 8,400억 정도 보고요. 작년에 이제 15만 원 가격이 그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 비해서 POR입니다. POR이 40배 구간이고 네. 올해 35배, 매년 이제 그 5배씩 할인을 하게 되면은 2026년도 20배인데 지금 70만 톤 캐파를 2026년도에도 조기 완성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상황이라서 2026년도와 2027년도를 20배로 동일하게 주게 되면은 적정 시가총액이 56조 8천억 정도 되고요. 적정 주가로는 그럼 56만 원이 나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내일 시가부터 해서 분할 매수하시고요. 목표가는 장기로 56만 원, 손절가 15만 원 드리겠습니다. 네, 목표가 앞자리가 5. 네. 맞죠? 네, 알겠습니다. 목표가를 거의 2배 구간인 56만 원, 손절가는 15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.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분과 섹터와 공략주까지 한꺼번에 이야기 나눠봤고요.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창환 부장님 그리고 이상경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